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실전교육교사 모임의 홍유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2021년도 EBS 온라인 클래스 사용법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연수는 지난 3월 16일 화요일 17시에 1차 연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20일 토요일 16시에 2차 연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차 연수 내용을 녹화를 해서 선생님들께 공유해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클라우드 기록을 했는데 이게 날아가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네, 오늘은 3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쉴 팔자는 안 되나 봐요. 네, 원래 이 연수는요, 저랑 신건철 선생님이 같이 하는데요. 신건철 선생님은 서울 실천교육교사 모임 회장을 맡고 있고 서울 구로초에서 네, 근무를 하시고요. 옹크를 연구해 보신 분들은 이분을 아실 겁니다. 네,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실천교육교사 모임의 이사를 맡고 있는 홍유진이고요. 저는 서울 당국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체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건철쌤도 저도 뭐 어디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뭘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서 연수를 연다고 하니까 실천교육교사 모임 회장님이 네, 흔쾌히 후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선생님들은 이 연수를 무료로 들으셨고 혹은 유튜브 링크를 무료로 제공받고 계십니다. 네, 오늘 내용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이러이러한 것들을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 작년에 구 온라인 클래스를 쓰셨던 선생님들께 구 온라인 클래스와 신 온라인 클래스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처음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개괄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선택교과 수업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동아리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강좌 강의의 개념이 뭔지, 강좌 배포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를 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요.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꼭 이래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리고 건철쌤이 연구하면서 알아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BS에서 준 40분짜리 매뉴얼 동영상보다는 나을 거라는 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구 온라인 클래스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네, 저희 학교는요, 작년에도 온라인 클래스를 썼습니다. 보라색 온라인 클래스 기억하시죠? 네, 이 온라인 클래스는요, 크게 두 가지 운영 방식으로 네, 운영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여기 학급방 중심으로 운영을 했어요. 학급방 중심으로 운영을 할 때는요, 일단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면 클래스, 우리 학교 가기 하면은 클래스 명단이 나오잖아요. 클래스 나왔을 때 이제 이 클래스를 1학년 1반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1학년 2반 클래스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각 반별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은 이 반 안에다가 가입을 하고 선생님들은 각 반의 강좌를 올리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그러면 이제 1학년 1반 안에 들어가면은 체육이라는 강좌가 있었고요. 네, 여기는 클래스였고 강좌였고 이 개념들을 좀 잘 봐놓으셔야 돼요. 체육이라는 강좌 안에 들어가면 강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뭐 1차시 뭐 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챕터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챕터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챕터로 해서 이거는 이번 시간에 볼 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볼 거,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교시,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교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교과방 중심으로 운영한 학교들은요. 제가 정확하게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아마 1학년 체육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여셨을 거예요. 이렇게 클래스를 열고 그 클래스 안에 가면은 강좌를 뭐 주차별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차시별로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1주차, 3월 몇 주차, 뭐 아니면 3월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교시 이렇게 차시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신옹클로 오셔서 엄청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일단 구옹클 운영 방식 한 번만 살짝 더 짚고 바로 신옹클로 넘어갈게요. 구 온라인 클래스는요, 사용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셨을 거냐면요. 교사가 자신이 수업하는 클래스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권한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1학년 1반 담임선생님에게 권한을 받아서 강좌를 관리하고 올리거나 아이들이 봤다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학습 이력을 관리하셨을 거고요. 학생들은 수업을 올라오는 클래스에 가입을 해서 강좌를 찾아 들어가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불편해하셨던 점은 8개 반이 동일 진도에 나가실 때
이제 8번이나 같은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해야 된다는 거였죠. 업로드 시간도 좀 오래 걸렸으니까. 저는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썼었는데 유튜브 링크도 못 쓰는 특정 교과들이 있어요. 뭐 노래 30초만 넘어가도 저작권 걸리고 뭐 저도 올림픽 영상 그 단어 조금만 썼는데도 저작권 걸리고 이랬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작년에 사용하셨을 겁니다. 신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 온라인 클래스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새로 생겼는지입니다. 일단 신 온라인 클래스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요. 시간표라는 기능이 생겼다는 겁니다. 시간표라는 기능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실에 들어가면은 이제 교실 앞에다 항상 시간표를 붙여놓잖아요. 애들 월요일 1교시에 뭔지 월화수목금 1, 2, 3, 4, 5, 6, 7, 8, 9 교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표를 붙여놓습니다. 학생의 학습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교사의 계정에서는요. 이 학생의 학습 스케줄, 학생 시간표를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뭐가 나와 있냐면요. 학생의 학습 스케줄에는요. 학생이 들어야 할 강좌가 요일별로 뜹니다. 이게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은 시간표에 그 강좌를 클릭을 하면요. 그 강좌 수강하는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거를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한 단고기는요. 저희 학교 단곡중학교에 제가 위장 전입을 시킨 학생입니다. 계정 만들기 너무 쉬운 거 선생님도 알고 계시죠? 어머나 로그아웃을 눌러버렸네. 네, 이렇게 많은 테스트 계정들과 제가 빌린 계정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요. 제가 단고기를 2학년 1반에 가입을 시켰어요. 2학년 1반 학생인 것처럼. 이거는 지금 이번 주에 아직 덜 올라온 건데 지난주 수업을 보면요. 네, 이 친구는 로그인해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나의 학습 스케줄이 뜹니다. 학생 시간표인데요. 보시면 월요일에 아이들이 들을 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다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나는 2학년 화요일에 기술 수업을 들으려고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이렇게 강좌 안에 있는 내용, 강의의 내용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지금 학습 전인데 아마 얘가 이거 클릭을 안 했을 거예요. 저희 줌 수업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학생의 학습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학습 스케줄은요,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잠시만요. 이걸 펴놓는다는 게 깜빡했네. 네, 학생의 학습 스케줄은 이제 여기 보시면 2학년 1반 학생 시간표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시간표. 네, 이 교실 앞에 붙어 있는 그 시간표가 바로 학생의 학습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교실 앞 시간표. 자, 두 번째는요. 담임교사의 우리 반 클래스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비담임 선생님들은 구경을 못 하실 텐데요. 일단 설명 먼저 드리고 보여드릴게요. 교사의 우리 반 클래스 시간표에는요. 우리 반 아이들이 들어야 할 강좌가 요일별로 모두 뜹니다. 이건요. 우리 반 애들이 듣는 모든 강좌가 뜨기 때문에 우리 반 학생이 선택 강의를 듣는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수업 중에 축구를 골라서 듣는다. 혹은 사회과 수업 중에 사회문화를 골라서 듣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요일당 우리 반 애들이 다 같은 강의를 듣지 않잖아요. 선택 강좌는. 그래서 교일당 10개 이상의 강좌가 뜨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는 특히가 그렇겠죠. 교사의 학급, 그러니까 우리 반 클래스 시간표를 클릭하면 해당 강좌의 학습 이력을 볼 수 있는 게 정상값인데 아직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네, 저랑 친한 선생님의 담임반 시간표예요. 이 선생님은 로그인하자마자 요게 뜹니다. 아까 단국이랑 다르죠. 단국이는 로그인하자마자 요게 뜨는 거고요. 담임 선생님은 이런 게 뜹니다. 3학년 2반 아이들이 듣는 모든 수업이 여기에 뜰 거예요. 네, 이렇게 뜨면은 담임 선생님은 우리 반 애가 뭘 들어야 하는구나. 여기는 왜 67%지? 하고 클릭을 해보면 네, 아직은 볼 수 없죠. 타인이 개설한 강좌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곧 제공할 예정입니다. 라고 뜨네요. 이것만 되면 담임 선생님들은 지금까지처럼 강좌 목록을 막 뒤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에 굳이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이게 되면 정말 선생님들의 지금 스트레스가 한 반에 반 정도로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못 믿어요. 네, 이거는 담임 시간표 출결 확인용. 출결 확인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된다면. 세 번째 시간표는요. 교과교사의 과목 클래스 시간표입니다. 아까 보시면요. 여기 이제 우리 반 클래스 시간표 탭이 있고 우측에 보시면 내 과목 클래스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인데요. 지금 저희 학교는 이렇게 학급방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목 클래스를 들어가도 없어요. 왜냐면 과목 클래스를 안 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테스트로 열어놓은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설명하고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교사의 과목 클래스 시간표에는요. 내가 개설한 과목 클래스에 배포된 강좌들이 요일별로 뜹니다. 교사의 교과 시간표를 클릭을 하면요. 그 강좌를 받은 아이들이 학습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네, 이건 제 계정이고요. 저는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반 클래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로 과목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요. 네, 이거는 선택 과목이라 만들어 놓은 건데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체육이라는 클래스를 제가 만들어 놨고 네, 지난주에 한번 뿌려봤어요. 이거는 가짜 클래스라서 애들은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요거는요. 제가 뿌린 강좌예요. 2학년 1반이 월요일날, 5반이 월요일날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저의 시간표, 이 개념입니다. 네, 2학년 1반과 5반이 월요일날 들어있고 목요일 보시면 2학년 4반과 2학년 3반이 들어있습니다. 5시간, 5시간, 4시간 있고 5시간, 5시간, 4시간 있죠. 네, 이게 1, 2, 3, 4, 5, 6교시가 표현이 된다면 좋겠지만 네, 이게 예정된 기능이기는 한데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지금은 그래도 네, 요일별로는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걸 클릭하면요. 여기에서 학습 관리로 바로 넘어갑니다. 클릭하면 애들이 들었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테스트로 한 명만 가입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2학년 1반에 모든 아이들이 체육을 들을 테니까 이 아이들이 다 네, 가입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다 뜨겠죠. 이걸 눌렀을 때 네, 들었을 아이들이 다 뜹니다. 우리의 테스트 단고기입니다. 이게 되면은 교과 클래스, 과목 클래스로 운영하면 참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학급방에 뿌려야지 권한도 볼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시간표 기능을 알게 되면 아, 얘네가 왜 이런 식으로 좀 나쁘게 말하면 와, 왜 이딴 식으로 구성을 해놨지? 라는 거를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출제자, 아니 개발자의 마음을 읽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능 때 출제자의 마음도 아니고. 네,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온라인 클래스에서요. 특징은 두 번째는 배포입니다. 배포라는 개념을요, 이제 복사 아니면은 뭐 이런 거랑 많이 헷갈려 하실 텐데요. 배포랑 복사는 조금 달라요. 이거를 충분히 네, 이해를 하셔야지 선생님들이 이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강좌 배포랑 강의 컨텐츠 목록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강의 컨텐츠가 뭔지 개념을 먼저 잡아드려야 되는데요. 강의라는 거는요, 개별 학습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강의를 한 번만 올려놓으면 강의 컨텐츠 목록에서 계속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제 걸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시작하는 화면에 가면요. 강의 컨텐츠 관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강의 컨텐츠 관리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내가 몇 기가를 올렸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올려놓은 것들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스포츠 OT 하나 올리고 이거는 줌 링크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은데 아마 엄청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텍스트형 강의를 올려놓으면 내 강좌 관리에서 강좌를 만들 때요. 계속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닳지 않는 화수분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보셨겠지만 10기가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알뜰살뜰 사용을 하시거나 초창기에 올렸던 강의들을 지우시는 방식으로 이제 용량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는 별게 올린 게 없는데 1.7기가라고 뜨죠. 이게 제 눈에는 삭제가 됐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직 삭제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10기가 넘게 올려도 아마 이 사람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대로 되고 나면은 10기가가 금방 찰까 봐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 컨텐츠 설명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를 강좌 안에 넣어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모아서, 그러니까 한 차시 혹은 한 과목의 강의들을 모아서 강좌라는 포장지에 싸서 학생들한테 이것을 제공합니다. 포장을 한번 해놓으면요. 이 포장을 1반에 쏠 수 있고 2반에 쏘고 3반에 쏘고 4반에 쏘고 5반, 6반, 7반, 8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얘는 그대로 있고요. 강의 콘텐츠도 그대로 있고 이 포장지대로 쭉. 그 다음에 각 반에 가서 그 포장지의 모양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기억하셔야 하는 건 이겁니다.
배포의 단위는요, 강좌라는 거예요. 강의 배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좌 배포고요. 강좌는 강의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거, 학습 단위 혹은 학습 대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쓸 건데요. 배포의 대상은 학습 단위입니다. 그래서 학습 대상은 클래스나 분반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2학년 1반이거나 아니면 뭐 스포츠에서 축구반 이라는 아이들이 이제 학습 단위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교실에 들어가는 행위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 두 가지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릴 건데, 강좌를 과목으로 볼 경우 예를 들어서 2학년 1반 체육이라는 강좌 안에 강의를 쌓아두는 구조를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강의를 하나 추가하시는 그 행위가 교실에 입시라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좌를 차시로 볼 경우에 강좌를 이제 몇 월 며칠 몇 월 몇 교시 하나가 강좌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 강의가 그 학습 활동의 내용인 경우에는요. 강좌를 배포하는 행위가 그 수업 교실에 입시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신온라인 클래스의 특징, 배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멈추고